전문가님, 어제는 출발 상황이 좋았다가 금세 또 하락이 전환됐잖아요. 오늘은 장 마감까지 상승세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시장의 흐름들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수는 더 올라갈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죽더라도 더 올라가고 나서 죽습니다. 죽는 건 다음에 생각을 하고 제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안 죽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칠 생각 하지 마시고 좀 수익을 굵직굵직하게 좀 냈으면 좋겠어요. 어? 그냥 막 3% 뛰기 하고 5% 뛰기 하고 그 돈 안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푼돈이에요. 지금 바닥권역에서 올라간 게 40~50% 이상씩 올라간 종목군들이 되게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하는데 추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아마 더 움직일 거예요, 지수는. 못 가도 2600대는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오늘 조금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죠? 반도체는 업종별, 섹터별로 한번 싹 한 바퀴 돌았습니다. 더 이제 또 다시 한 바퀴 돌 거예요. 뭐 HBM, CXL, 유리기판 등등, 온디바이스 AI 등등 한 바퀴 다 돌았죠. 그러니까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섹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쪽 섹터 상당히 강해요. 인정. 방산 강해요. 인정. 그리고 전력 강합니다. 인정해요. 자, 여기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비싸요. 사고 싶을 때 월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보유자분들이 보유를 해서 추세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거는 철저하게 단타로, 단기로 대응을 해야 돼요. 저 밖에 있는 PD님처럼 시초가에 사서 2% 올라가면 팔고 이런 대응만 가능하다라는 거. 요 분들 기억을 하시고 테마성에 있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섹터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로보티즈 이 두 기업이 안 죽으면 로봇주들 안 죽는다고 얘기해 드렸죠. 그 이 두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하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들 종목군들이 흐름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로봇 쪽 섹터들도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좀 이제 약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양자 쪽 오늘 반등 나오고 있지만 기술적인 반등, 자율주행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탄소 쪽도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결국은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온 건 쉬어가는 섹터가 있으면 반등이 나오는 섹터들도 있어요. 오늘 반등 나오는 섹터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선별적으로 로봇 쪽에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 재건 쪽 움직이고 있고 우주항공 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자력 쪽도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즉 돌고 돌아요. 돌고 도는데 이 어떤 쪽 섹터에서 돈이 될까?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테마주 거래를 하는 게 아닌가요? 빨리빨리 수익을 내는 부분들도 있지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테마주들도 하잖아요. 그러면 테마들은 여전히 돌고 돌 게 많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할 테마도 있고 향후에 움직일 테마들도 있습니다. 그걸 먼저 선취를 해서 매수를 하는 전략은 좋은 거고 이미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전략이 제일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월 달에 제약바이오 섹터 전 좋게 봅니다. 2월 달에 전 제약바이오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3대 섹터예요. 반도체 한 바퀴 돌았습니다. SK 하이닉스 견조해요.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후발로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있겠죠. 차익 매물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는 긴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바닥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2차 전지 급락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차 전지 종목 사야 된다라고 하고 어제 관련주로 들고 나왔어요. 그 종목은 올라가잖아요. 즉 많이 빠져 있을 때 살 종목이 있는 거고
추세를 타고 갈 때 매수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금리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안 올라갈까요? 실적 좋습니다. 아마 2월 달에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단적인 예로 알테오젠 공부방에서 얘기해 드렸죠. 이거 30만 원 요 언저리부터 모아가면 돈 될 거라고. 지금 34만 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 설 지나고 난 전 2월 달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선취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눌림목이니까 선취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다른 올라갈 섹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해 주죠. 어떤 섹터 괜찮고 봐야 되고 또 마지막엔 또 종목까지 또 괜찮은 종목군들 다 소개시켜 드리고 그런단 말이죠. 결국은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계좌에 대한 수익률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 아마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서울경제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공부방 이 하단 자막에 나가거든요. 그쪽으로도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지수는 더 올라갈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짧은 투자로 작은 수익을 얻기보다는 시장의 힘을 믿고 투자를 이어가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 3대 섹터가 좀 순환매 방식으로 돌면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더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섹터들 중에서 우주항공 섹터 오늘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면 더욱 좋겠는데요.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시너지 효과가 좀 나는 듯합니다. 이제는 우주 패권 경쟁이 달에서 화성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죠. 미국장에서도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우주항공 쪽 굉장히 유망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었는데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전문가님이 공략 주셨던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 오늘 급등세 또 갭상승 나왔잖아요. 이 부분 좀 뒤에서 AS까지 함께 받아가고 싶은데 우선 이 우주항공 섹터 분위기부터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 좋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종목이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하단에 공부방 요 밴드 있죠? 여기에서 수도 없이 얘기 드렸습니다. 설날이 아니죠. 크리스마스 추천주로도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트랙아이 상당히 좋죠. 하나시스템 좋아요. HVM 마찬가지로 좋고요. 이노스페이스 좋습니다. 제가 우주항공 쪽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아마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올해 이벤트가 상당히 많다. 그런 소식까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요거를 잠깐 기사를 볼 수 있으면 요걸 한번 잠깐 볼 수가 있나? 요거 있을 것 같은데 요 한번 봐보세요. 올해 발사체 4건, 위성 5건, 우주궤도 진입, 우주항공청 25년도 업무계획 발표, 누리호 4차 발사 최대 이벤트 될 듯. 우리나라는 민간 부분에서 발사체 4건, 위성 5건 등 총 9건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킬 계획이다. 제가 이거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된다, 이벤트 많다, 누리호 발사한다 계속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죠. 나는 로봇주가 좋아, 난 인공지능이 좋아, 나는 전력이 좋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얘네들이 날아가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이 종목 지금이라도 살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미리 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트랙아이 말씀드렸어? 하나시스템 말씀드렸어요. 세트랙아이 이제 거의 30%입니다. 수익. 올해 들어서 30% 수익이라고요. HVM 날라가요. 그 관련주들 다 얘기했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인수한 니코보코 제노코. 얘도 올라가죠. 바닥권 탈피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부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트를 꾸리는 거예요. 테마를 좋아하게 되면 나 우주항공에 어떤 이벤트가 있으니까 난 요쪽에 어떤 종목을 할 거야. 나는 이런 종목군들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쪼개서 테마를 하시면 돼요. 테마가 성장을 하게 되면 무섭게 성장을 합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 보세요. 올해 상용화 원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통해서 뭘 소개시켜드렸죠? 필옵틱스 소개시켜드렸잖아요. 80%가 넘었습니다. 수익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럼 작년에 까먹었던 거 다 복구하고도 남았겠죠.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도움되는 부분들이 제일 좋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 섹터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이렇게. 만약에 세트라가이를 보게 되면 요거 이제 저항권 진입이잖아요. 상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씨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전략이 있죠. 나 이거 정말 사고 싶어 미치겠어. 그러면 우리는 비중으로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비중. 그리고 분할 매수. 나 정 사고 싶어. 아 근데 또 뚫어 넘어갈 것 같아. 1차 매수. 10% 빠지면 2차 매수. 10% 빠지면 3차 매수. 그래서 1, 2, 3. 2%, 3%, 5% 매수해서 10%를 채우든지 아니면 5%, 10%, 15% 이렇게 사서 30%를 채우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면 수익은 날 수 있고 극대화가 될 수 있고 분할 매수 포인트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주항공 더 갈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시스템 마찬가지예요. 하나시스템도 20% 수익이 넘습니다. 이제 3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근데 참 우리 방송은 이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자랑하지를 않아요. 이놈의 PD님이. 뭘 하게 되면 세트레가 얼만큼 해서 30%가 넘었습니다. 이러면 방송 프로그램 막 몇 퍼센트 수익 이상 상승 막 이런 식으로 다 하단 자막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저희 방송은 상당히 조용하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육해공군 다 한다고 했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 넘어갈 겁니다. 사상 최고가 간다에 제 전문가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왜? 실적 겁나 좋고요. 모멘텀 많고요. 수주 들어올 거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하니 조정 받을 때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요거 하나만 올라갈 게 있냐? 아니죠. 올라갈 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하니 이 프로그램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종목 발굴해 보겠다 하시면 이 하단 자막 링크 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뉴스나 시황 관심 있게 볼 만한 거 다 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그런 부분들도 공부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주로 날아갈 듯이 그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번 테마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연초부터 이 항공 우주 관련 테마들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관련 종목들 여러 번 공략을 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세트레가이는 4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때 함께 하신 분들은 벌써 30%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가시면 더 다양하게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자막까지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세트레가이 사상 최고가 기록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스페이스X에 투자한 기업들도 있잖아요. 아주 아이셋이나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기업들 쪽으로 눈 돌려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게 있어요. 로봇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 다음에 로보티즈 이 두 종목만 쫙 올라가고 있고 대장이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후발로 막 움직임이 좀 나올똥말똥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선별적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로봇 쪽에 사업을 하는 기업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주항공 쪽도 마찬가지예요.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도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있는데 이 대장은 방산 쪽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LIG 넥슨이나 이런 쪽도 다 위성 우주항공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소위 말해서 뭐 한양ENG 뭐 이런 것도 우주항공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한양ENG 한번 보세요. 설비 쪽이거든요. 근데 누리호 발사에 참여를 한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 실적 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이슈가 되면서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HVM이라든가 뭐 루미르라든가 컨텍, AP위성, 인텔리안테크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어떤 이슈와 모멘텀거리가 있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저궤도 통신에 대한 얘기들, 트럼프 대통령의 화성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이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우리나라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과 이벤트를 가지고 있어요. 올해 상당히 많은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이벤트가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것을 담아가는 관점으로 계속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일본은행이 24일에 이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우려들까지 시장에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유튜브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 증시에 이 일본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근데 금리 인상이 좀 확실시 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당황스럽게. 어찌됐든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BOJ에서 언뜻 지난주에 얼핏 좀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환율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성을 키웠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나올까 봐 이제 겁을 내는 거죠. 근데 알고서 맞는 매는 얼마 아프지가 않아요. 길 딱 가만히 멍하게 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팍 때리면 그거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누가 때릴 거야 이러고 있다가 딱 맞으면 덜 아픕니다. 이미 한 번 당했어요. 이미 한 번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의 큰 변동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이 엔캐리 쪽에 있어서의 큰 변동은 크게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을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환율 차트거든요. 환율을 보게 되면 1480원대까지 움직였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1430원까지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요런 지금 추세대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는 꺾였다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제 말씀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전략이 만약에 이 1460원짜리 때 요걸 장대음봉으로 깨고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1460원을 확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요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요 생각을 하고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가 않다라면 그냥 시장에 있어서는 뭐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그 조정은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가지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종목군들이 많이 빠진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 섹터들, 그런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주항공 섹터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BOJ 때문에 밀렸어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 매수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요. 이전만큼의 충격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더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이야기들 전문가님의 밴드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공부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냉각 시스템 쪽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GST의 주가가 좀 날개를 달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내 열 관리 문제가 좀 큰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주가에도 투심이 몰리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주시는 종목들이 다 잘 가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냉각센터 또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720조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해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새로운 투자 소식뿐만이 아니라 노후 전력망 교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전 쪽 또 데이터 센터 쪽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액침 냉각 이야기도 같이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전문가님과 이런 이야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GST가 초반보다 좀 더 강세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 장중에 19,400원대까지 약 7% 정도 상승이 나왔죠. 월요일 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전략은 제가 소통방에 제가 올려드린다고 했죠.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18,000원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론은 뭐 수익이다. 뭐 이 프로그램 보면 수익 날 수 있다. 요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다 소통방에서 다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많이도 오셔라. 요 말씀 드리고요.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투자,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 부분들이 다양하겠죠.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정말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쪽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투자를 해야 될 거고 전력 쪽에도 해야 될 거고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전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력 쪽이 많이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다른 쪽은 지금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통신 쪽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통신망이니까. 통신망도 한 번쯤은 테마가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열 관리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반도체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액침 냉각이나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많잖아요. 뭐 KN솔도 있고요. 뭐 GST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 엔시스 뭐 이런 기업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뭐죠? ESS. 그럼 결국 다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뭉쳐 있는 거기 때문에 순환매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나는 난 어디에다 더 빨리 나올 것 같아. 어떤 쪽에 그 테마가 나올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서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 있어서는 뭐 다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인프라 쪽은 다 하니까 그럼 그런 쪽이 전반적으로 다 관심권역으로 놓고 봐야 될 그런 섹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액침 냉각의 필요성은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여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 추가적으로 또 제약바이오단 이야기도 함께 드려보고 싶어요. 전문가님께서 2월에 기대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비만 치료제 쪽도 전망이 밝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좀 바이오단에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죠. 미국에서 10년물 금리가 4.5%대로 뚝 떨어지면서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 바도 있고요. 관세 부담에서도 약간 자유로워진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이 공부방에서 알테오젠을 언급해 주시면서 30만 원 아래에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오늘 정말 잘 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약가 인하 정책 펼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제약바이오단에 또 특히나 비만 치료제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선 우리나라 쪽에서 보게 되면 제약 그 비만 치료제 이쪽에서 강한 그런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뭐 기술 수출이나 ADC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 쪽에 있어서의 북미 판매량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CDMO 뭐 생물보안법에 있어서 CDMO 쪽이라든가 이런 쪽 중에서는 그래도 경쟁을 해볼 만한 그런 기업들은 제법 있습니다. 우선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알테오젠이나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보로노이, 그다음에 뭐 하나 더 하면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쪽이죠. 요런 쪽이 아마 기술 수출에 대한 뭐 언급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페트론 같은 경우도 일단 좀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페트론은 제법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다음에 숨고르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페트로는 조금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종목군들을 좀 봤을 때에는 2월 달에 첨생법이 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첨생법에 있어서의 관련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첨생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파미셀 같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첨생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코오롱 티슈진 뭐 이런 기업들이 생물보안법하고도 아니 그 첨생법하고도 연관이 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미국 쪽에 있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CDMO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뭐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뭐 롯데 쪽 계열도 있고 하지만 중소기업으로는 이 프로그램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예요. 바이넥스, 그 다음에 이엔셀 이런 종목군들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땐 쓱팜이라고 있어요. 쓱팜, SK바이오팜 그런 애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거 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뭐 ST팜이라든가 아니면 한울바이오 뭐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 보게 되면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기대감을 갖고 아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금리 때문에. 근데 지금 10년물이 안정을 찾고 있고 설 명절이 지나가게 되면 2월 달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3월 달에 또 학회 일정들이 줄줄이 있어요. 그리고 첨생법도 있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2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쪽이 한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기로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 명절 이후 2월에는 또 다양한 이벤트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월, 3월 계속해서 바이오단에서 조금 좋은 이야기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이 펩토론 관련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관련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0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5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위고비가 국내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출시되면서 이 비만 치료제 원료 물질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주가 차트상으로는 약간의 횡보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상담 주신 분께서는 계속 빠지는데 너무 높게 잡았나요? 라는 고민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매수가 부근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더해가면 수익 실현해갈 수 있을까요? 10만 3천 원에 50%. 이야, 이거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투자했던 저희 가족분이 계시거든요. 이거 다 팔았습니다. 이거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판 게 여기예요. 요날. 요날 11만 5천 원. 요 11만 3천 원에 팔라고 했거든요. 이날. 그리고 나서 수익금으로 갖고 있어요. 투자하고 있어요. 뭐냐면 펩트론이 유상증자까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뭔가 기술 개발이나 연구나 이 부분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도 올해 말인가? 올해 말 정도에 아마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찌됐든 이 회사에 대한 그 임상 데이터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진행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차트로 보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3, 4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깨지면 안 돼요. 요거 7만 8천 원. 요거 깨지면 아마 이거 무너질 겁니다. 근데 이게 10만 3천 원에 근데 7만 8천 원까지 너무 좀 가격이 이게 밀리는 폭이 너무 커요. 10만 3천 원에 만약에 매수하셨다라면 저는 너무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 나오면 이 10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거 적어도 저 50%에서 한 15% 정도만 뭐 투자 마인드로 뭐 투자를 하실 거라고 했다라면 근데 질문한 걸 보면 매수하자마자 계속 빠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분 투자 마인드로 본 거 아니에요. 단기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매도 절반 반 이상 80% 이상 매도하시고 저 밑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